우유의 체세포 수란 젖소의 유방 속의 세포들을 모두 합한 값인데요. 체세포 수는 일명 동물의 위생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젖을 생산하는 젖소의 유방의 건강 상태를 대신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유를 만드는 유선에 염증이 생기면 전체 체세포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체세포에 분류되는 것은 먼저 유방 내에 존재하는 나쁜 세균들을 물리치기 위한 면역세포들, 또는 자연적으로 유선 상피세포들이 탈락된 세포들, 또 아울러서 외부에서 침입된 어떤 세균들의 죽은 사체들, 이런 걸 통틀어서 체세포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살균이라는 과정을 통하면 대부분 세균이나 세균수는 대부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서 가축을 동물을 사육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ml 우유 안에 들어있는 체세포수가 20만 미만일 경우 가장 좋은 1등급 우유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의 우유에 최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타고난 스위스 젖소들의 체세포수는 어떨까요? 글쎄요, 낙농강국인 만큼 더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진 않을까요? Von den Bauernhöfen die offizielle Kontrolle für das Bundesamt für Lebensmittelsicherheit und Veterinärwesen werden hier alle Betriebe, die Milch in Verkehr bringen, analysiert. Wir sind das einzige Labor in der Schweiz, das das macht. In der Schweiz gibt es im Moment 21.000 Betriebe. Wir analysieren hier für die Milchprüfung pro Tag ca. 2.000 Proben. 젖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항생제 검사와 위생과 관련이 있는 세균수 검사, 그리고 체세포수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Nein, nach unten. Es gibt nur nach oben einen Grenzwert, der ist 350.000 Zellen. Da sind aber alle Zellen drin und die Körperzellen machen hier nur einen ganz kleinen Anteil davon aus. 나라별로 체세포수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네요. 국토가 좁고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계 때문에 후발주자로 뛰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 농가에서부터 가공 공정에 이르기까지 우유 관리 시스템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농가에서 모아지는 우유는 그날 성분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선진국들도 엄두내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290여 가지로 세분화된 성분 검사를 통과한 후 체세포수까지 계산해 원유의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전국의 모든 농가의 원유가 이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가공이 시작될 수 있는 사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유 가공 공정은 모두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데요. 우유를 가공하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막아 한 톨의 세균도 침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원유 단계에서 체세포 검사, 그다음에 세균소 검사, 항생물질 검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완제품에 대해서도 세균소 검사, 유화 검사들을 통해서 원유 단계, 수유 단계, 제품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나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차, 3차 안전망도 작동 중입니다. 등급이 판정된 우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우유에 대한 검사는 200여 가지가 넘는데 체세포수, 세균수, 위생적인 우유에 대한 검사와 우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잔류물질이라던가 가수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국 체세포수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비율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유의 바로미터가 되는 체세포수가 낮은 우유의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하네요. 건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맛도 좋을까요? 체세포수가 낮은 1등급 우유의 맛을 평가해 보기 위해 낙농 선진국 셰프들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 우유와 1등급 우유,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Oh, this is definitely better this one. This one is a little bit sweet. This one I like it very much. This is better. More flavor.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가운데 자, 마지막 스웨덴 셰프님의 평가만이 남은 상황. I think the left one is a bit more creamy and also a little bit more aromatic in the flavor. 총 4명의 셰프에게 선택받은 우유는 바로 1등급 우유였습니다. 맛도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정박이가? 나는 친구들과 들판에서 놀아요. 아빠가 검은 황소, 엄마가 얼룩소구나. 귀여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1등급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목장의 아침은 조금 서둘러 시작됩니다. 밤새 고인 젖을 지금 짜줘야 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젖소 스스로가 차규실에 들어오게끔 강요가 아닌 유도를 합니다. 차규 자체에 대한 공포나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규하기 전에 소독을 하는 건 우리나라 낙농가들에겐 상식 중에 상식인 일입니다. (33년) 동안 젖소들과 고락을 함께 하다 보니 이젠 젖소 박사가 다 되셨답니다. 이 젖이
이상 유무를 살펴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요게 스트리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깨끗하죠. 그럼 이 소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젖소의 건강을 확인하고서야 착유가 시작됩니다. 갓 짜낸 우유의 온도는 38.5도. 상온에선 금방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각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착유가 끝나면 젖소들은 제 걸음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답니다. 당일 생산한 우유는 당일 수집이 원칙입니다. 우유를 모으는 집유 과정에서도 우유의 질과 신선도에 관련된 품질 검사들이 바로바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결과가 남아있죠? 채색포스의 경우 샘플링된 원유가 연구소에서 분석되는데요. 우리나라 1등급 기준인 20만 개 미만에 훨씬 못 미치는 개수로 오늘도 1등급 우유 납품 완료입니다. (33년을) 하루같이 우유 품질 일지를 작성해온 이순표 아버님. 이런 집념이 바로 모든 농가가 부러워하는 낙농계 그랜드슬램 달성의 뿌리가 됐을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목장에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도 젖소들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네요. 제가 좀 친환경적으로 소를 기르려고 이런 꽃을 많이 길렀습니다. 나무와 꽃나무 이런 거를 많이 심고 소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도록 우사를 좀 덜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보면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이 목장에서는 젖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가장 많은 공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젖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젖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들 찾아볼까요? 24시간 작동되는 환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젖소가 가려운 곳 원 없이 긁을 수 있도록 카우브러시도 목장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톱밥을 교체해 축사의 환경을 보다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송아지 호텔이라는 데예요. 송아지 호텔도 있나요? 이렇게 보다시피 한 마리씩 기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 너 호텔밥 먹는 아이구나? 몸이 약한 송아지를 한 마리씩 분리해 키우면 병이 든 것도 쉽게 알아챌 수 있고 또 이 병이 전염되는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성장 후에도 1:1 맞춤 관리는 계속됩니다. 젖소 개체들마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검진이 가능한 전문 주치의 밀크마스터 김재경 씨입니다. 13년 전부터 이 목장 젖소들을 1:1로 전담하고 있다는데요. 아, 저거예요? 저게 송아지예요? 예. 임신했네요. 아, 예, 건강한 것 같고요. 그거 네. 움직이는 게 다 보이네요. 네. 일반적으로 수의사들은 일반 진료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밀크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진료는 하되 우유에 대한 생산과 어떤 그런 과정과 유통이나 어떤 위해 요소를 없애게 하는 것이 밀크마스터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젖소의 건강관리는 평소 잘 먹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방목해서 키우는 소 못지않게끔 다양한 건초와 영양분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배합사료는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크게는 건초, 사료, 면실, 비트, 이런, 그 다음에 종합적인 영양소,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애를 쓰고 공을 들일 수밖에요.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가 노력해서 뭐든지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행복이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소 키우는 사람의 행복이죠, 그게. 주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소들도 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생각해요. 소도 행복해요. 예, 진짜. 왜냐면 그리고 얘네들은 주인 발걸음에 그 발자국 소리에 큰다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만큼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소들은 틀려져요. 확실히. 생명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걸음은 바로 주인의 발걸음이라죠. 1등급 우유의 비밀, 행복한 젖소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좋은 우유의 기본은 바로 건강하고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를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연구가 진행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개량을 하는 곳인데요. 아주 우수한 유전 자원을 공급해주는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천적으로 젖이 많이 나오고 건강한 젖소, 또 외모가 예쁜 것도 좋은 젖소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저희가 도입을 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상위 0.3% 안에 들어있는 소에서 수정란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혈통을 물려받은 송아지들. 앞으로 대한민국 우유의 품질을 견인하며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 체세포수가 낮은 개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유전 자원을 얼만큼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게 사용 관리하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나중에 거기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고, 그리고 그 수정란 채취한 거를 여러 조합원 목장의 농가애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소의 존재 가치입니다. 선진 낙농국에 비해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 하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온 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30년 전에 소한테도 행복하고 저한테도
진짜 행복을 주는 목장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행복해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 좋은 우유 만들어서 내 자식이 먹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은 우유를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를 생산하게 된 대한민국. 이제 그 너머 더 큰 미래를 꿈꿔봐도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은 젖소들이 좋은 우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젖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도 목을 줄 때 기분이 나쁘면 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